역사를 움직인 위대한 민족은 언제나 존재해왔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이 법과 통치 체계로 세계를 지배했고, 영국인들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으며, 독일인들은 정밀함과 기술력으로 산업혁명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수백 년간 박해받던 유대인들이 금융과 과학, 문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인류 문명의 다음 장을 써내려갈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강대국들도 오랜 역사의 상업 민족들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불과 70년 전 폐허 위에서 시작한 작은 나라의 민족이 세계의 중심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은 인류 역사에서 유례없는 변화입니다. 한 민족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문명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수준의 우수성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발언으로 런던 로열 소사이어티의 미래 문명의 주도 세력 국제 컨퍼런스는 큰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발언의 주인공인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저명한 역사학자 빅토리아 해밀턴 교수의 특별 강연을 통해 새로운 민족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들이 인류의 미래를 주도할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특별 강연을 가져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역사문명학과의 빅토리아 해밀턴입니다. 30년간 세계 문명의 흥망성쇠와 민족 간 권력 이동을 연구해왔습니다. 옥스퍼드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문명의 전환점과 권력의 이동 새로운 세계 질서의 등장이라는 저서로 국제적 인정을 받았으며 현재 케임브리지 대학의 글로벌 문명 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제가 최근 10년간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며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 민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인류를 이끌어온 위대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민주주의와 철학으로, 로마인들은 법과 행정 체계로,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인들은 예술과 인문학으로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는 영국인들이 산업혁명과 시장경제로, 독일인들이 과학과 공학으로, 그리고 20세기에는 유대인들이 학문과 금융, 혁신으로 인류 문명을 주도해왔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성취는 정말 놀랍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진의 상당수가 유대인이며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의 평균 IQ는 약 110으로 세계 평균을 크게 상회합니다. 독일인들은 정밀공학과 제조업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메이드 인 저머니는 품질과 신뢰성의 상징이 되었고, BMW,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과 같은 독일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2023년 1인당 GDP는 53,528달러로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영국인들은 금융, 교육, 문화 영역에서 오랫동안 세계를 리드해왔습니다. 런던은 뉴욕과 함께 세계 금융의 중심지이며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는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부터 비틀즈까지 영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압도적입니다. 2022년 영국의 창작 산업 기여도는 약 150.8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민족이 부상하여 이들 전통적인 강자들을 추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매우 빠른 속도로 말입니다. 해밀턴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연장을 둘러봅니다. 호기심 가득한 청중들의 눈빛이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후 이어서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세계를 주도해온 민족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대부분 수백 년, 때로는 수천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그들의 문명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성숙해왔고, 그들의 영향력도 서서히 확장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전례 없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국가로 도약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보기술, 첨단 제조업, 대중문화,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 기존 강자들을 빠르게 추월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민족이 전쟁과 식민지배의 폐허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그들이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문명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성숙해왔고,
그들의 영향력도 서서히 확장되어 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민족이 전쟁과 식민 지배의 폐허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은 한때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불렸습니다. 그들은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에서 5,000년의 역사를 이어왔지만 세계 무대에서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20세기 중반, 그들은 참혹한 전쟁으로 국토는 분단되고 경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만든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손에 있고 그들이 제작한 드라마와 영화는 전 세계 스트리밍 서비스의 인기 차트를 석권하고 있으며 그들의 음악은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동차가 세계 도로를 달리고 그들이 생산한 반도체와 배터리는 디지털 혁명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국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말에 강연장이 잠시 술렁입니다. 일부는 이미 짐작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이들은 약간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현대 문명사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의 하나입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의 1인당 GDP는 고작 67달러였습니다. 이는 당시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죠.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은 70년이 지난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33,098달러로 70년 만에 무려 500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적 성취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이나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의 성장보다도 더 급격하고 압축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국인들은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첫째,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헌신과 열정입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OECD의 PISA 테스트에서 한국 학생들은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검사에서는 수학에서 523점을 기록해 OECD 평균보다 매우 높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인의 평균 IQ가 약 106으로 독일인과 영국인보다 높다는 점입니다. 비록 유대인의 평균 IQ 11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교육 시스템과 문화적 요인이 이런 차이를 빠르게 좁혀가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인들의 놀라운 혁신 능력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가 되었고, 현대자동차는 세계 3대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글로벌 혁신 지수 2024에서 한국은 6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5위인 영국과 매우 근소한 차이로 9위인 독일과 15위인 이스라엘보다 앞선 순위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에서는 세계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의 성취는 압도적입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약 13에서 17%를 차지하며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칩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73%와 51%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 영국, 심지어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앞선 성과입니다. 배터리 기술에서도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과 같은 기업들은 전기차 시대의 핵심 기술을 주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LG에너지솔루션의 생산 능력은 505.5GWh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해밀턴 교수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바꾸어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청중들은 한국의 가파른 성장 곡선에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셋째, 가장 놀라운 변화는 문화적 영향력의 확장입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문화는 세계적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K-팝은 글로벌 음악 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며 BTS와 블랙핑크 같은 그룹들은 빌보드 차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2020년 아카데미 작품, 감독, 각본, 국제영화상 4개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2025년 한국의 문화 콘텐츠 매출은 약 131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인구 대비 높은 효율성과 글로벌 청년층에 대한 영향력을 반영합니다. 영국, 독일, 이스라엘과 비교할 때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은 빠른 성장과 독창적인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제가 한국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독특한 특성 중 하나는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한국인들은 놀라운 속도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상용화했으며 인터넷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러한 빠른 적응력은 디지털 시대의 강력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성은 정문화입니다. 이는 서구의 개인주의와는 다른 깊은 정서적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 문화는 한국인들이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단결력을 발휘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전국민적인 금 모으기 운동이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보여준 높은 마스크 착용률과 백신 접종률은 이런 공동체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세 번째 특성은 한입니다. 이는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억압과 고난을 극복하려는 강인한 정신력을 의미합니다. 한국인들은 이 한을 창조적 에너지로 승화시켜 예술, 문학, 음악 등 문화적 표현으로 분출합니다. K-팝과 K-드라마의 감성적 공감력은 이러한 한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눈치라는 특별한 사회적 인지 능력입니다. 이는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비즈니스 전략으로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눈치 문화가 기업 전략으로 승화된 결과입니다. 저는 한국을 연구하면서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에 특별히 주목했습니다. 이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로 한국 건국 이래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 이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관은 한국 기업들이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들이 결합되어 한국인들은 놀라운 회복력과 적응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등 각종 글로벌 위기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한국의 GDP 성장률은 1.36%로 같은 해 독일 -0.27%과 영국 0.34%보다 높았습니다. 물론 한국에게도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높은 청년 실업률, 심각한 교육 경쟁과 정신건강 문제 등은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도전 과제들 역시 한국인들의 창의력과 회복력으로 극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우리는 한국인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들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나 우연이 아닌 독특한 문화적 특성과 역사적 도전을 기회로 바꾸는 능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해밀턴 교수의 마지막 질문이 강연장에 울려 퍼집니다. 우리는 한국인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립니다. 역사적으로 세계를 주도해온 민족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각각의 시대가 요구하는 특별한 역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체계적인 법과 행정 능력, 영국인들은 상업과 항해 기술, 독일인들은 정밀공학과 과학적 사고, 유대인들은 창의적 혁신과 학문적 탁월함으로 각 시대를 주도했습니다. 21세기 디지털 혁명과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이 시대에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국인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한국인들의 빠른 적응력을 배워야 합니다. 기술 변화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현대 사회에서 적응력은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디지털 기술 수용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농경사회에서 세계 최첨단 디지털 강국으로 변모한 한국의 사례는 급격한 변화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한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 모바일 기반 역학조사, 원격 의료 상담 등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도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닌 새로운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는 문화적 역량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한국인들의 융합적 사고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21세기의 혁신은 단일 분야의 전문성이 아닌 다양한 분야를 연결하고 융합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한국인들은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기술과 인문학을 자연스럽게 융합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K-팝은 이러한 융합적 사고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서양의 팝 음악, 힙합, R&B와 한국적 감성, 화려한 시각 효과, 정교한 안무를 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글로벌 음악 장르를 창조했습니다.
이러한 융합 능력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한국 기업들의 제품 개발 전략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기술적 혁신과 사용자 경험, 미적 디자인을 완벽하게 조화시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의 발상지이지만 21세기 기술 혁신에서는 뒤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은 융합적 혁신입니다. 해밀턴 교수는 최신 연구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한국은 5G 도입 속도가 영국보다 3.2배, AI 특허 출원은 2.8배, 바이오 기술 상용화는 2.5배 빠릅니다. 또한 다학제적 연구 논문 비율이 영국의 18%에 비해 한국은 31%로 현저히 높습니다. 이 통계는 명확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한국은 산업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는 전략으로 혁신을 가속화했습니다. 이런 혁신 생태계는 우리 영국이 본받아야 할 모델입니다. 셋째, 우리는 한국인들의 집단 지성과 협력 문화를 배워야 합니다. 유대인과 영국인, 그리고 독일인들의 성취는 주로 개인적 탁월함이나 소규모 엘리트 집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성취는 전 사회적 협력과 집단 지성에 기반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수평적 위계라는 역설적인 구조로 운영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위계 질서가 명확하지만 실제 혁신과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수평적 협업을 중시합니다. 삼성전자의 창조적 반란 문화나 현대자동차의 수평적 소통 전략은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이러한 협력 문화는 빛을 발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을 이루어냈습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은 더 이상 개인의 천재성이나 소수 엘리트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 자원 고갈,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글로벌 과제는 집단적 지성과 협력을 요구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인들의 협력 모델은 미래 사회에 필수적인 역량을 보여줍니다. 청중 중 한 명이 손을 들어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정말 유대인보다 우수한 민족이라고 볼 수 있나요? 해밀턴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우수함이란 시대와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유대인들은 20세기의 과학, 예술, 금융 분야에서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평균 IQ가 110으로 한국인 106보다 높고 노벨상 수상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2023년 기준 이스라엘의 1인당 GDP 52,642달러는 한국 33,098달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의 우수함은 단순한 IQ나 학문적 성취를 넘어 변화하는 환경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고 다양한 분야를 융합하며 집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인들은 분명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 6위인 한국이 15위인 이스라엘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이나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것,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우수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누가 더 우수한가라는 질문보다 각 민족이 가진 고유한 강점은 무엇이며 서로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생산적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창의적 사고와 학문적 전통, 독일인들의 정밀함과 체계성, 영국인들의 실용주의와 상업적 감각, 그리고 한국인들의 적응력, 융합력, 협력 문화가 서로 결합된다면 인류는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해밀턴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연장을 둘러봅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날 세계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 불평등 심화, 인공지능의 발전과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변화,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위기.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한 민족이나 국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들의 경험과 그들이 보여준 역경, 극복의 지혜가 세계에 특별한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 강국으로 부상한 그들의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인들이 성취한 발전이 자연 자원의 착취나 제국주의적 팽창 또는 다른 민족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노력, 교육, 혁신을 통해 이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델을 찾고 있는 현대 세계의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일자리를 위협하는 미래 사회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빠른 적응력과 평생학습, 문화는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같은 복잡한 글로벌 위기 앞에서 그들의 집단적 협력 모델은 귀중한 참조점이 될 것입니다. 문화적 장벽이 허물어지는 초연결 사회에서
한국인들의 융합적 사고방식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한국인들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밀턴 교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확신에 차 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국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방법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들의 정신, 그들의 마음가짐,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해낼 수 있다는 믿음.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하는 적응력. 공동체의 힘을 믿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 정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국인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강연장에는 깊은 침묵이 흐릅니다. 해밀턴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한국의 옛 속담입니다. 나무가 크려면 뿌리가 깊어야 한다. 이 속담은 한국인들의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5,000년의 역사와 문화라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뿌리에서 영향을 공급받아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문화적 뿌리를 소중히 여기면서 한국인들에게서 배운 지혜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밀턴 교수는 청중들을 바라보며 결론을 향해 나아갑니다. 인류 문명의 다음 장을 누가 써 내려갈 것인가? 저는 한국인들이 그 중심에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들의 여정에서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해밀턴 교수의 마지막 질문이 강연장에 울려 퍼진 후 청중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듭니다. 그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온 기술 기업 임원입니다. 교수님, 한국인들의 성취가 정말 놀랍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과도한 교육 경쟁, 젊은이들의 높은 자살률, 저출산과 고령화 같은 문제들이요.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야 할까요? 해밀턴 교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어떤 문명이나 사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분명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극심한 교육 경쟁과 고령화 문제는 한국의 미래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급격한 발전의 그림자입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농경사회에서 첨단 디지털 사회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정신적 인프라가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한국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전과 혁신에는 반드시 인간적 가치와 웰빙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발전이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 사회는 이러한 문제들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고, 교육 시스템은 창의성과 인성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직원들의 정신 건강과 웰빙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있죠. 한국인들이 이러한 사회적 도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지켜보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배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문제 해결 능력과 적응력을 고려할 때 저는 그들이 이러한 문제들 역시 혁신적으로 그리고 인간 중심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해밀턴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계속합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문명의 중심은 항상 이동해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그리스로, 로마에서 중세 아랍 세계로, 르네상스 이탈리아에서 산업혁명의 영국으로, 그리고 20세기 미국으로. 이러한 이동은 각 시대의 요구에 가장 잘 부응하는 문화적, 기술적 특성을 가진 민족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습니다. 21세기 디지털 문명 시대에는 한국과 같은 국가가 새로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의 디지털 적응력, 융합적 사고, 공동체적 협력 능력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미래는 어느 한 민족의 주도가 아닌 다양한 문명과 문화의 지혜가 융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인의 적응력과 혁신성, 유대인의 창의성과 학문적 깊이, 독일인의 정밀함과 체계성, 영국인의 실용주의와 전통에 대한 존중.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결합될 때 인류는 진정한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문명의 대전환기에 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인공지능의 발전, 자원 고갈,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위기는 인류 전체의 협력과 지혜를 요구합니다. 이런 시대에 한국인들이 보여준 회복력, 적응력, 협력의 모델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아니 필수적인 교훈을 제공합니다. 해밀턴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웁니다. 화면에는 지구본이 나타나고
그 위에 함께하는 미래라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제 강연을 마치며 여러분께 3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한국의 경험과 그들이 이룬 성취를 더욱 깊이 연구하고 이해합시다. 세계의 교육기관, 기업, 정부는 한국의 발전 모델과 문화적 특성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그 지혜를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문화적 개방성과 배움의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전통적인 강대국들은 종종 자신들의 성취와 방식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새로운 흐름과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세계에서는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민족 간 협력과 교류를 강화합시다. 각 민족이 가진 고유한 강점과 지혜를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할 때 인류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인, 유대인, 독일인, 영국인, 그리고 세계의 모든 민족이 서로의 문화에서 배우고 협력할 때 우리는 함께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강연장에는 깊은 침묵이 흐릅니다. 잠시 후 한 청중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곧 모든 청중이 기립하여 열렬한 박수를 보냅니다. 해밀턴 교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대기실에서 한 기자가 교수에게 다가옵니다. 교수님, 놀라운 강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세계가 한국인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밀턴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믿음입니다. 한국인들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천연자원도 지정학적 이점도 없이 오직 인적 자원과 의지만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어느 국가, 어느 민족이라도 충분한 의지와 지혜가 있다면 자신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 이것이 한국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세계 문명의 흐름을 바꾸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